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실적들이 되게 이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마무리되고 보니까 실적이 다 나오고 나니까 이 빅 세븐의 그 주가의 이어 투 데이트 차이가 좀 줄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제 82% 오른 거고요. 메타가 33%, 아마존 23%, 구글 21%, 마이크로소프트 9% 올랐고 애플 마이너스 5, 테슬라 마이너스 29%인데 그런데 실제로 요번에 거치면서 구글하고 애플이 그래도 조금 올라왔죠. 아마존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7개 회사들의 격차가 많이 좀 줄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시장도 YTD로 보면은 지금 S&P하고 나스닥이 8.7%, 8.6%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스닥이 일반적으로 S&P보다 좀 잘 나갔었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결국 이 빅테크들이 그렇게 뭐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가 그렇게 뭐 못 미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S&P와 나스닥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가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로는 사실 더 좋습니다. 유럽 쪽은 유럽은 지금 11.4%, 그 다음에 니케이는 14.2%인데 여러분들 니케이가 저거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관련돼서는 뭐 슈퍼 옌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160 이상은 막 환율 160 이상은 올라가는 걸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 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그런 대로 좀 올라왔습니다. 2.7%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항생은 8.8%까지 올라왔고, 중국에 비해서 항생이 많이 올라온 거는 중국의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T 그 아시아 IT 업체들이 그런 대로 최근에 선방을 했거든요. 타이완 좋습니다. 타이완은 15.5% 정도 유지하고 있고 결국 그런 아시아 IT 관련된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코스피는 3.4, 중국과 비슷하게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그 밸류업 관련돼서 조금 바람을 잡았으나 그거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밸류업은 뭐 이런저런 정부가 노력을 하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힘을 이제 좀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아, 복지 부동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걸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인데 아무래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세법 관련돼서는 상속세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자 감세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타이완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뭐 밸류업 이런 거는 바람은 잡았으나 거의 효과가 없고 또 밸류업 때문에 올라가 있던 것들이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약한 거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 타이완이나 홍콩의 그 IT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거하고는 달리 삼성전자는 그렇게까지는 못 받는 게 아니냐. 최근에 삼성전자 좀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가고 있는 게 그런 게 좀 눌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앞으로도 글쎄요 쉽게 그렇게 개선이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마켓캡이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미국의 한두 개 기업이 각 나라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런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세 가지라고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차이나가 크래싱하고 있고 어쨌거나 차이나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뭐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게 살아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유는 그런대로 뭐 주가도 오르고 뭐 하지만 이유가 그로잉을 안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금년에 GDP 그로스를 뭐 1%도 못 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미국이 테크 기업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 마켓캡이 글로벌 시장을 앞으로도 더 압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올랐다, 뭐 내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켓캡이 미국이 점점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미국 쪽으로 모든 게 몰리면서 이런 게 어,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연고점 수준까지 거의 왔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이 연고점 수준에 왔는데 결국은 4월 달에 많이 폭락했다가 뭐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다가 5월 달에 살아났잖아요. 결국은 조정에서 살아나면서 더 이상의 큰 조정은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커다란 이슈들이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요. 미국 빅테크가 뭐 환상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걸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자율 인하의 불확실성이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뭐 S&P 8% 지금 이 정도의 레벨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뭐 4개월 만에 8% 정도 오를 거니까 괜찮게 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한 25% 오르는 거 아닙니까? 연율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방 경직이 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빅스 있잖아요. 빅스가 14도 안 됩니다. 지금 13.95인가 그래요. 그리고 빅스가 14 미만인 경우는 아주 길게 보더라도 거의 없거든요. 2020년 이후에 처음이고, 여러분 롱텀 그래프 한번 보시면 14 밑으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는데 결국은 빅스가 낮은 거, 결국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 많이 못 오른다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방으로 경직이 좀 돼 있다. 그렇게 폭락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초점은 이제 뭐니 해도 각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자율 인하 경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은 뭐 스위스하고 스웨덴이 지금 뭐 인하를 했고요. 스위스는 뭐 3월 달에 했나요? 그리고 스웨덴은 어젯밤에 했고, 그리고 ECB는 6월 달에 인하를 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포워드 커브도 그렇고요. ECB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로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인하를 해야 되고, 그런 대로 인플레이션도 잡혀 있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보다는 역시 경기에 22는 신경을 쓸 것이고요. 미국은 비교적 밸런스가 돼 있지만 9월 달에 지금 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고, 그동안 뭐 금년에 인상을 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들어간 것 같고, 지금은 프라이싱이 금년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사이인데 약간 두 번 쪽에 약간 좀 더 치우쳐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9월에 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뭐 눈치 좀 보지 않겠습니까? 9월 정도에는 인하를 해서 경기를 좀 살리는 쪽으로 뭐 인기 있는 정책을 쓰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인기 있는 정책이라는 게 결국 이자율을 낮추는 게 인기 있는 정책이지 뭐 타이트하게 하는 게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5년 9월까지, 그러니까 뭐 25bp 내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1% 정도를 내릴 거라고 봐지니까 그냥 결국은 25년 9월이 되면 뭐 4.25 아니면 4.5 그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짜리 금리도 뭐 4.8, 4.9에서 이렇게 맞으면 지금 5.5니까 2년짜리 금리는 거의 앞으로 그 정책 금리의 2년간의 평균이라고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10년짜리 금리도 뭐 4. 뭐 지금 5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 이자율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CPI나 이런 거에 관련되고, 페드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 관련돼서는 중국은 뭐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 이자율을 완전히 자기네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자율을 공식적인 이자율과 또 그렇지 않은 이자율들이 복잡하니까 어쨌든 중국이 이자를 올릴 수는 없을 거고 지속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내린다면 중국도 따라서 더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뭐 유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국가이긴 한데 지금 일본의 입장은 좀 천천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4월 달 BOJ 관련돼서 쭉 보고 또 최근에 예나 인터벤션 하는 거 보고 또 막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역시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불가능하고 환율 정책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160 이상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시 달러 이인이 뭐 155 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제 생각에 157.50이나 160에 다다르게 되면 3차 개입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단 이자율 쪽은 인상은 하되 천천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이자율 인상이 미국 인하한 이후로 인후가 아니고 이후인데 인으로 됐네요. 이후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부동산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치권이 여하고 야가 지금 야가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가 야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야권은 부동산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거의 알러지 수준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추면 지금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센시티브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이 걱정돼서 저는 뭐 경기가 어떻게 되든 PF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금리는 미국이 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내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요즘 보면 좀 뭐라 그러죠? 거의 공무원 수준의 그 복지 부동 그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독립적으로 뭔가 경기와 물가를 생각하는 그런 조치는 하지 못한다. 미국이 이자를 내리면 따라서 은근히 내릴 뿐이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외환시장에도 관련해서 보면 이자율 쪽에서 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환율 쪽에서는 약간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1,400원 정도 되면은 다시 또 강한 개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왜 못합니까? 주식 왜 못 삽니까? 가끔 못 살 때 보면 크게 빠질까 봐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나름대로 요즘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 여러분들 주식시장 다시 뭐 또 들어가시고 하면은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시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